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9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특히 제가 고향 대구에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느낀 바 그리고 그 관련해서 대구 부동산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대구 부동산 투자, 대구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대구,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기, 2019년 중반기죠. 지금 중반기인데, 최근에 대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중심에 가 있는 위치,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핫한 곳은 물론 몇 군데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에 보면 우리 그 동대구역 아시죠? KTX 또는 지하철 1호선 지나가는 신세계백화점 있고 그 주변이 가장 핫플레이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최근에 얼마 안 됐죠, 그 주변에, 그 동대구역 주변에 더샵 아파트 있잖아요. 더샵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33평 기준의 분양가가 확장비 이런 것, 발코니 확장비 또는 다 이런 것 포함해서 다 이제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준층 이상, 그러니까 9층에서 그 이상이죠. 좀 이렇게 좀 높은 층 기준으로 해서 5억 중반대 그 정도 분양가가 나왔네요. 자, 33평 기준가에 5억 중반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신규 분양 아파트고 그렇다 하지만 엄청나게 분양가가 올랐던 거죠, 지금. 자, 실례로 말씀드리면 그 바로 직전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있거든요. 제가 특정 아파트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 바로 그에서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거기에서 우리 2019년 초죠. 올 초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센트럴 D, 이안 센트럴 D 2차죠. 이안 센트럴 D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동대구 역세권 아파트고 거의 비슷합니다. 입지는 똑같은데요. 거기가 5억 초반에 33평 기준 5억 초반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5억 중반의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서 내놔버렸는데요. 지금 말들이 많죠. 저도 이제 그 대구 관련된 부동산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글들을 보고 있지만 부동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때 초반에 이런 얘기죠. 2019년 초에 나왔던 이안 센트럴 D 아파트, 그게 5억대 분양가 처음에 나왔을 때, 비수성구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동구고. 이렇게 비싼 분양가 아파트가 나오다니, 여기 진짜 아마 분양 별로 안 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하지만 웬걸?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완전히 몇백 대 1 수준에 나왔습니다. 엄청난 경쟁률로 나왔고요. 그때 사람들이 분양가 높다, 이거 정말 안 될 거야 했는데 불과 지금 보십시오. 5, 6개월 뒤에 더샵의 분양가가 5억 중반대를 나와버렸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댓글이 또 어떻게 달렸었겠습니까? 올 초에 분양했던 이안 센트럴 D라는 아파트가 분양가가 너무 싸게 느껴진다, 등등등 해서 거기에 프리미엄 얼마 붙겠네 등등등 엄청난 이런 댓글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커뮤니티에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대구 부동산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예측을 하기보다는 관련해서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가, 분양가가, 그리고 왜 거기 핫플레이스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상에 제가 사진을 띄울 건데요, 지금 그 동대구 역세권 주변에 엄청나게 발달할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 신세계백화점, 엄청나게 큰 신세계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거기 원래 이제 지하철 1호선이 다녔지만 KTX 역세권, 엄청나게 교통의 중심지죠, 거기가. 거긴다가 그 주변에 바로 파티마 병원이라고 대학병원도 있고요, 큰 병원, 대형 병원 있죠. 관련해서 그 옆에 바로 그 말씀드린 대로 신세계백화점이 생기면서 옆에 있던 고속버스 터미널과 다 합쳐져 버린 거죠. 그 한 터미널에서 복합 터미널이 생기면서 버스와 지하철과 기차가 모두 한꺼번에 생기는 교통의 완전 대구의 핵심 중심지로 거기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아파트 주변에,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세대들의 아파트가 지금 분양 예정이고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지금 세대수만 해도 엄청납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의 지금 시점에서 가는 핫플레이스는
동대구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얼마 전에 나왔던 이 더샵의 분양가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놀란 거죠. 와, 이제 대구의 비수성구도 6억으로 아파트 33평 기준에 6억 아파트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6억이면 거의 평당 2천이란 말이잖아요. 와, 이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구나. 물론 수성구는 지금 높은 데는 평당 3천만 원 이상 간 아파트도 있죠. 근데 여기는 수성구가 아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교통의 요충지고 대학병원도 있고 뭐 학교도 주변에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엄청나게 느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댓글에도 이제 거의 반반인데 거의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박탈감이 오는 거죠. 또는 괴리감.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초반에 올 초에 분양했던 이안 센트럴 D 아파트가 나왔을 때만 해도 분양가가 5억이라고 했을 때만 해도 저기 분명히 미분양이 된다. 저 돈에 누가 들어가냐. 요즘에 아시겠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다 막혀 있는데 저 누가 가서 할 거냐. 저렇게 큰 분양가에 말이야. 수성구도 아니고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엄청나게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쫙 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최소 100대 1 이상 세 자릿수 이상이었던 거죠.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와, 대구에 돈 많은 사람들 많구나 정말.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나도 돈이 없고 내 주변 친구들고 내 주변 친인척들이 모두 다 평범해요. 그냥 큰 돈 없고 그냥 그만한 아파트에 살고 저런 5억 6억의 아파트에 투자할 돈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도 없기 때문에 저 아파트를 분양을 이렇게 신청할 사람 없을 거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부자 이런 노트 있더라고요. 부자 순위, 현금 부자 순위 등등. 대구가 전국에서 3위인가 2위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에 이어서 부산이 2위인지 대구가 2위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상위권이에요. 그만큼 현금 부자가 많은 곳이 대구고요. 그만큼 알짜배기 현금 부자들 수성구에 많이 살고 있다. 제가 그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없을 것 같지만 엄청 많다는 거죠. 여기서 또 괴리감이 오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와,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뭐 열심히 모아봤자 뭐 돈 1년에 1,000만 2,000만 원 모을까 말까 한데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돈이 있어서 저렇게 투자를 하지?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서 받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 무조건 망해야 돼. 이렇게 돼서 이 참 안타깝지만 이게 하락론자 또는 그걸 넘어서는 비관론자, 폭락론자가 되는 이유가 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다 망해야지, 저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나도 살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마인드를 그런 식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물론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아파트, 신규 분양 아파트, 그럼 핫플레이스 아파트만 투자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거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물론 좋은 위치에, 예를 들어서 수성구, 대구 수성구로 따지면 정말 좋은 범어동 또는 만촌동에 있는, 황금동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면 올라갈 확률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 위치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잘 분석하고 잘 들어간다면 구축 아파트지만 분명히 내가 샀을 때보다 나중에 향후 보유하고 나서 충분히 매매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 또는 전세갭 투자를 이용해서 전세가가 점점 제가갈 때마다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여지의 매물들이 아직까지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좋고 신규 분양에 새 아파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또는 신규 분양에만 고집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구축에도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고 아직까지 충분하게 수익률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매물들이 분석만 잘하면,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 공부해야 되겠죠. 한다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이 분양 물량,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신세계 백화점 주변, 동대구역 주변에 앞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곧 그게 나중에 실제로 입주가 되는 시점에는 일시적으로 조정이 분명히 좀 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세가가요. 보통 우리 아시겠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들 매매가는 잘 모르겠지만 전세가는 엄청 낮거든요. 초반에. 왜냐면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놓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초반에는. 물론 2년 뒤, 4년 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상화가 되겠지만 초반에는 엄청나게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잘 들어가서 전세 주면 되겠지, 그때 가서 등기하면 되지 하겠지만, 전세가 자체가 확 낮아져 버리면 그만큼 내가 등기를 할 때 보유하고 있어야 될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고분양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5억, 6억 하는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내가 실제로 등기할 때 가서는 엄청난 현금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전세금 받아봤자 몇 억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돈이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보통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향후 2년 뒤, 4년 뒤 분양 아파트, 그때 분양 당시가 아니고 입주할 때까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장기적인 플랜도 다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구축도 충분히 가고 우리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구축 중에서도 정말 입지가 좋고 교통이 좋고 주변에 학교도 많고 학교도 걸어갈 수 있는 학교가 많으면 좋죠. 또는 요즘에 뭐 공원도 있으면 좋고 녹지권이 많으면 좋다, 이런 아파트들도 많을 거고, 주변에 상권, 좋은 이거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권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요, 그 나중에 물론 추가로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주변에 분양이 많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수요는 많은데 분양 물량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점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좀 더 주안점을 가지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대구가 앞으로 제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 건데 양극화가 좀 뚜렷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하고 비슷하게 또는 부산하고 비슷하게. 특히 수성군의 입지 좋은 정말 핵심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핵심지 요충지죠, 거기가. 이런 대구에 몇 군데 있죠.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조금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조금 비선호하는 지역은 투자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 올라가도 큰 수익률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점점 저는 그 격차가, 매매가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만한 구축을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마 나중에 내 자산을 향상시키고 자산을 불리시는데 좀 더 좋은 작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내 자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아까 초반에 부자인 사람 또는 평범한 사람들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 불공정 게임 룰 속에 우리 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불공정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잘 만나서 크게 어렵지 않은 학교 생활도 하고 돈도 어려움 겪지 않고 또는 물려받은 재산도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렵게 살고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야 되고 부모님도 공양해야 될 분도 있고 내 자식도 키워야 되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 인생이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되고, 내가 여기서 불평불만만 한다. 아, 내 친구는 말이야 부자인 뭐 부모님 밑에 또는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부모님이 저것도 사주고 또 결혼할 때 저것도 사준대, 이렇게 불평불만 해봤자 나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그냥 비관적인 생각밖에 없다는 거고, 그것 말고는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빨리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딱 상황 판단이 딱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내 자산을 상승시키고 조금이라도 나중에 미래에 좀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파악하셔서 방법을 빨리 찾으셔서 하나하나씩 해가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공정 거래 그 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타트 지점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미 100m 앞에 가서 출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20m 앞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나보다도 더 뒤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다른 환경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해봤자 아무런 득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 자신을 파악하고 내 환경을 빨리 파악하셔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지만 조금 더 그 사람들이 따라자, 뭐 그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빨리 그 사람까지 쫓아가서 나도 여유롭게 조금 덜 팍팍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 네. 그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어떤 재테크 투자 방법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빨리 찾으셔서 계속 가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대구 부동산의 핫플레이스를 얘기해 드리면서 나름대로 제 생각, 대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앞으로, 그리고 물론
이 불공정한 게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오늘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고요. 경제가 어려울 때 또는 하반기 때 어디서든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서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응원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 겁니다. 영상 오늘 혹시 도움 되셨습니까? 네,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